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시간을 갖자거나 이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는데요. 권태기라고도 하죠. 그럼 도대체 왜 마음이 식는 건지,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오늘 풀어드릴게요. 내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짚어보셔야 돼요. 첫째, 말수가 줄어들거나 잔소리를 한다. 둘째, 연락이나 만남 횟수가 줄어든다. 셋째, 스킨십을 피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딱 보면 티가 나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하고요. 눈치를 채는 순간 서운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언젠 날 제일 사랑한다더니 벌써 마음이 식은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질 거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 서운함을 표출하게 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랄까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운한 표출이나 집착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어도 지치게 하는 행동인데 오죽하겠냐고요. 그럼 우선 마음이 식는 원인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다들 모르셔서 그래요. 마음은 그냥 식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드는 행동만 하는데 미워 보일까요? 오히려 안 하던 것도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특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닐 때도 마음이 식게 되는데요. 왜 그렇잖아요? 듬직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더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어쨌거나 마음이 식으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체크리스트 1번. 아니 밥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죠. 예전엔 그렇게 예뻐 보이는 모습이 이제는 단점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나아요.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걸 고친다면 마음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안 고쳐진다? 말을 말자. 이렇게 됩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데 잔소리 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요. 두 번째, 만나봤자 단점만 보이고 기분도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어지나요? 그러니까 다른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고요. 솔직히 기분 나빠지는 일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에너지가 있으면 기분 좋은 일에 쓰고 싶지? 뭐 아닌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애인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마음이 식었는데 이성적인 매력이 남아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얘기는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두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요. 상대방을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상대에게 내가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양보하고 맞춰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그 만족이 줄어들다 보니 그 빈자리를 자신의 욕구로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자기중심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물론 뜨거운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사랑도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마음까지 식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식은 남자, 여자를 되돌릴 순 없냐? 사실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흘려보내기. 아등바등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나는 거예요. 불안 유형이신 분들이 사실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세요.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 내가 영향을 받는 게 티가 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집착을 심하게 하던지요. 사실 뭐 그냥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흑백 논리로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진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줘도 못 믿고 사랑한다면서 왜 요즘 연락이 뜸해? 왜 스킨십이 줄었어? 왜 안 보고 싶다고 해? 이렇게 쏘아붙이는 애인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진짜 마음이 있다가도 식는다니까요.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사실 권태기는 상대방이 소홀해져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안 사랑해? 라고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렇다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나는 잡은 물고기라서 밥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도권을 가져오기. 연애의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맡기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유혹을 해보셨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건 얼만큼 내가 해줬는지를 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변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나 이거 해줘. 왜 이거 안 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상대방을 절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하거든요. 연락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눈치를 주는 행동은 내 입장에서 좋은 행동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야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연락해주니까 나 너무 힘이 나. 여기가 이렇게 핫플이라는데 자기 이번 주에 고생했잖아. 이번에 힐링할 겸 내가 쏠게.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면서 상대방 역시 칭찬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서 나한테 더 잘하게 만드는 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 연애는 둘이 하는 건데 왜 나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맞춰주면서 상대방을 이끌다 보면 상대방도 당연히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이 사람 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만약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고마움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놓아주죠. 그러다 호구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세 번째, 되찾기. 내 애인의 마음. 내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웃겼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연애 초반에 우리가 나눈 카톡 내용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때 상대방이 좋아했던 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거 바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모습을 쭉 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마음이 식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이미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연애를 하셨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이 식은 원인과 되돌리는 방법까지 쭉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